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이혼의 에티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혼의 에티튜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결혼하고 오셔야 됩니다. 결혼 신속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뢰 말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내가 왜 쟤랑 이혼을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합의혼 안 된다고 또 막 괴로워하고 막 무너지고 폭발하는 거죠. 희노 폭발. 피가 마르고 진이 벌써 빠지면 안 되죠. 소송을 통해서 내 삶이 막 무너지고 진흙탕에 빠지는 것처럼 착각하시지만 여러분이 만든 지금 그곳이 진흙탕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혼과 뭐 불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이혼과 가사 사건이 점유율이 높지만 그러니까 이혼과 가사, 그러니까 불륜 그런 거만 하진 않아요. 형사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 결혼이나 이혼이나 불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관계 속에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끊어야 되죠. 근데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는 결혼이다. 이혼은 내가 쟤랑 이혼하면 끝이야. 끝이죠. 남남이야.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내가 자녀가 있으면 내 자식과 이혼한 전 배우자는 친족이잖아요. 그 관계에 정립을 잘하지 못하면 나는 이혼을 했던 안 했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오로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을 전도하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죠. 혹자가 저를 이혼 전도사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행복 전도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연예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개인의 뭐 결혼, 이혼, 연애 그런 이야기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는 연예인밖에 없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씨 다 아시죠, 여러분? 이범수 영화배우죠? 영화배우이고 이윤진 씨는 저는 잘 몰랐지만 이범수 씨의 아내로 알고 있는 거죠. 이번 알았죠, 이번에? 자, 제목은 그 입 다물라. 네, 그 입 다물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 입 다물라. 이거는 굉장히 대등하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이거 어느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또가 죄인한테 하는 거 어렸을 때 들은데. 저 표현이 딱 맞죠? 사또가 죄인을 그 추궁할 때, 추궁? 왜냐면 옛날에는 고문을 많이 하니까, 그냥, 자, 우리 조선시대에 어떻게 해요? 사또가, 자, 원님 재판, 사또 재판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또가 재판관이자 검사죠. 자, 우리가 형사는요, 법원이 있고요. 법원이 판사가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 누구예요? 검사고요. 한쪽은 피고인이라고 하죠. 피고 아니고요. 피고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둘이 싸우죠. 검사 대 피고인이 싸워. 피고인 옆에는 변호인이 붙죠. 피고인이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구조로 싸우고 판사가 판단을 해주죠. 근데 옛날에 사또, 원님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사또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사또가 검사도 해요. 그리고 여기 죄인이 앉아있는 거죠. 자, 여러분, 검사라는 사람은요, 죄를 입증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검사는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의 죄를 입증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또가 어떨 때는 검사, 어떨 때는 판사가 돼서, 자, 이제 검사야. 사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죄인이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의자에 묶어놓고 때리죠. 막 이렇게 눕혀놓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곤장을 매우 쳐라.
그렇게 해서 막 때리잖아요. 엉덩이도 때리고 다리에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 꺽쇠 넣어가지고 막 허벅지 이렇게 고문하잖아요. 그렇게 몇 번 하면요. 아파서 그냥 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하잖아요. 자백. 그래서 자백은요. 현대 형사 절차에서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왜냐하면 자백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 사또 재판 같은 상황에서 끌려왔는데 그 피의자가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원님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나요? 그 입 다물라 그러죠.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그 입 다물라라는 말이 실제 서로 주고받은 거죠. 한 번 더 양보해서 저는 어디 여행을 가다가 엄마가 아이한테 그 입 다물어 라고 한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입 다물어. 그만 말해. 그 입 다물어에 좀 더 이제 완화된 용어는 뭐예요? 그만 말해. 그 입 다물라는 그만 말해로 이제 치환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상하 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사람,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관계에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두 분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정말 한동안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분명히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공자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적야 무막야라고 해서 우리 인생은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죠. 좋은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어릴 때 나는 나중에 커서 법조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법조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나는 이혼을 할 수도 관계가 나쁘면 이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내 생에 이혼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지금 이혼을 했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죠. 이혼을 하게 됐어. 물론 이 두 분이 이범수랑 이윤진 씨가 설마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근데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 너무 불행해 서로.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간이 하는 이혼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애티튜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결혼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결혼의 애티튜드도 있죠. 그것도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범수 씨를 처음 본 것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세요? 이범수 씨 영화 배우잖아요. 어디서 처음 보셨어요? 태양은 없다에서 조연으로 눈에 띄었죠. 태양은 없다. 저는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어요. 이범수 씨 하면 신장기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완전 오래된 영화인데 저희 집에서 레전드 영화거든요. 온 가족이 박장대소하면서 본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연기 잘한다. 그래서 눈여겨 봤었던 배우이고요. 근데 뭐 그렇게 제 타입은 아니어서 제 타입은 아니었군요. 코믹한 연기 잘하는 배우로 기억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신장기업으로 제가 처음 알게 된 배우인데 그래서 뭐 결혼한 줄도 몰랐죠.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요란하게 이혼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분이요. 이범수 씨가 2003년에 대학 동기 박모 씨하고 결혼을 했었대요. 5개월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5개월 만에. 근데 다행히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초혼이죠. 이 2010년에 이윤진 씨랑 결혼한 것이 서류상은 초혼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재혼인 거죠. 자, 여러분. 자, 이때 이범수 씨가 잘한 거 뭐예요? 찾아보세요. 결혼했어. 근데 5개월 만에 이혼했어. 이거 매우 잘했어요. 이거는 굿.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결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 신속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예. 내자임님, 신중하게. 그 다음에 이혼은 어떻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혼은 신속하게 했잖아요. 아마도 결혼을 신중하게 못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범수 씨는 초원에서 이혼을 매우 신속하게 했죠. 5개월. 좋아. 이거 좋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한 거 뭐예요? 재혼을 빨리 하지 않았어요. 무려 7년이나 지나서 재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혼 금지령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재혼 금지령 3년인데 3년을 초과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재혼은 어떻게 알았어요? 재혼은 더 신중하게 라고 했는데 더 신중하게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재혼 이혼은 더 신속하게라고 했는데 초혼은 신속하게 했는데 재혼 이혼은 신속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무려 2024년에 지금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4년을 결혼 생활 하셨죠? 재혼을. 그러니까 1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몰랐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두 분 다. 이범수 씨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이범수 씨도 역시 저의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인이 부족했다. 재혼을 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지인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년 초과에도 재혼 망하는 선호은 승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혼은 제가 3년은 정말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3년은 재혼 금지령을 두는 이유는 근데 시간만 보내라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나의 생각의 힘을 성숙시켜야죠. 이입을 하고 그러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는 변호사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윤진, 이범수 부부의 이혼을 둘러싼 폭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윤진이 발리에서 귀국한 근황을 전했다. 발리에 계셨나봐요. 아이 학교 때문에 발리에 계셨던 것 같은데 자, 이혼을 하시는데 뭐 할 수 있죠. 제가 재혼 이혼은 더 신속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14년 뭐 그렇게 신속하진 않았지만 15년보다는 신속한 거니까 좋아요. 빨리 하시는 건 좋은데 이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혼의 애티튜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왜냐면 두 분이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는 게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해.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하는데 어떠한 태도로 이혼을 하는 것이 자녀한테 좋을까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두 분의 한번 이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네요. 2023년 12월에 파경을 암시하는 이윤진님의 인스타그램 글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분의 이 선남선녀의 모습을 올리고 The end of my first chapter. 나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났다. 라는 이제 글을 올린 거죠. SNS에. 그래서 이 정도의 심경은 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잡하니까. 심경이 복잡할 거니까. 나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났다. 올릴 수 있죠.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니까. 이어서 이윤지는 나는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라는 영어 문구가 담긴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올리셨대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범수 씨겠죠? 남편이겠죠? 결혼한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예요. 거리상. 내가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부인해봤자, 아우성 쳐봤자,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베푼다. 자격이 없다. 베푼다. 이거 다 굉장히 그러니까 대등하지 않아. 대등하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등한 사람한테 이렇게 베푼다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단어를 쓰는 걸 보면요. 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글 쓰는 거 보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은요. 생각을 하고 태고를 거쳐서 쓰는 게 글이지 말은
뱉으면 아 내가 실수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행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글을 잘못 썼을 때는요. 굉장히 이게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말은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 내뱉은 글은 주워 담을 수 없다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단어 선택이 이윤진 씨의 생각은 이범수는 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친절을 베풀지 않겠어. 그 말은 이범수는 나보다 아랫사람이야. 여기서 아래라는 표현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보다 저는 사람의 등급을 나누니까 나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이야. 나는 6등급의 사람이지만 얘는 9등급의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3월 19일이 됐어요. 이윤진 씨가 이범수를 저격을 했죠. 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라고 했어요. 근데 좀 고상하게 내가 직접 말하는 건 너무 이제 천박하니까 소설책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이라는 저도 옛날에 이거 봤겠죠. 옛날에 국어책에서. 근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국어책인데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 줄을 모르는 그 뻔뻔한 상판떼기는 다 무엇이오? 아 되게 세죠. 뻔뻔한 상판떼기. 낯짝이죠. 상판 그 뻔뻔한 낯짝은 뭐냐? 다 무엇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어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발췌 저격이죠. 발췌 저격.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불참석, 회피, 갑의 말투라는 태그를 다루셨대요. 불참석, 회피 이 말은 뭐겠어요? 그 다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말이 연상이 되죠. 연상. 두 분이 이제 조정을 거쳐서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갑의 말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범수 씨가 갑의 말투다라는 말이겠죠. 설마 내가 갑의 말투라고는 안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썩 나도 그렇게 의뢰 말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태그를 달으셨어요.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 조정 중입니다. 이혼 조정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그래서 요 흑의 표지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를 게재했어요. 그리고 불참석, 회피, 갑의 말투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죠. 지난 16일, 그러니까 3월 16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2024년 3월 16일 이범수와 이윤진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18일 첫 이혼 조정기를 가졌다. 18일. 이날 이범수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조정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러니까 불참한 걸 가지고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쟤랑 이혼을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사이가 좋으면 이혼 안 하겠죠. 말이 통하면 대화가 되면 아무도 이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송하지 않아요. 협의 이혼하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혼 소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제 평가는 다 끝났죠. 쟤는 9등급이야. 나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상대방도 나를 그래 너는 쓰레기야. 서로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아무튼 됐고 서로 쓰레기니까 우리 헤어지자. 자, 이 상황에서 제 추측인데 이범수 씨나 이윤진 씨나 둘 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혼을 원해. 근데 문제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이죠. 모든 이혼의 쟁점은 그거예요. 이혼 사유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보통 조정을 붙이기 때문에 조정의 회부가 됐죠. 근데 조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조정 이혼도 합의예요. 합의. 협의 이혼이에요. 협의.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협의는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 대등한 주체가 의사가 합치되는 게 협의죠. 그게 조정이에요. 근데 조정 기일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왔다는 건 뭐예요? 쟤는 조정을 해서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화는 나겠지. 화는 날 수 있어요. 근데 뭘 원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나랑 이혼하는 마당에 조정길에 나와서 나랑 이렇게 합리적인 대화를 해서 이혼을 할 거다. 우리는 잘 이혼할 수 있어. 그걸 기대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화가 나는 게 이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화가 난다는 건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근데 기대가 없는 행동을 이미 내가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2024년 3월 23일. 자, 여러분, 3월 18일 날 첫 조정길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 근데 첫 조정길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해서 지금 화가 나셨죠? 그리고 3월 23일이 됐으면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 5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인스타그램 올리셨는데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합의 별거 회피는요, 아직 자, 이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요, 동거 의무가 있어요. 결혼은 여러분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 협력 의무가 있어요. 정조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별거를 하려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합의하에 별거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일방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일방에 나온다면 뭐예요?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셔야죠. 이혼이죠. 이혼을 안 하는데 나 그냥 얘랑 못 살겠어 나와. 그러시면은 안 돼요. 유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자, 별거를 하려면 합의해야 돼. 근데 합의 안 해줬다고 그거를 비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아직 소송,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이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협의, 이혼, 무시. 협의는요, 협의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협의죠. 여기는 합의, 여기는 협의. 이혼 조정, 이거 다 합의죠. 합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합의란 어떤 거냐면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합의란 첫 번째 조건, 대등한 두 사람이. 두 번째 조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게 합의예요. 그래서 제가 협의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 사람은 일단 대등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 두 사람은 합리적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합의가 안 돼요. 근데 합의혼 안 된다고 또 막 괴로워하고 막 무너지고, 내가 그래도 마지막, 인간으로서 믿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애들 엄마인데, 내가 애들 아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또 막 이게 폭발하는 거죠. 희노 폭발. 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 안 해줬다고 화내시면 안 돼요. 조정은 불성립 될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혼도 쉽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두 분, 자녀가 두 명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야. 둘 다 양육권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합의가 안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맞지.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네가 그거를 양육권을 주장해? 그렇게 싸워봤자 이 말이 쓸데없는데 자꾸 힘 쏟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합의의 개념 확실히 아셨죠? 합의 이혼은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고난이도예요. 그거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경질이에요, 신경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마트에 들어 누워서 땡깡 부리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사주기라도 하지. 이거는 부모님도 아니잖아요. 더 안 해주죠? 그러면 더 안 해주죠?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피가 마르고 진이 벌써 빠지면 안 되죠. 이혼의 애티튜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좋게 걸린다고.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이혼을 빨리 하라고 하잖아요. 이혼은 신속하게. 왜? 2년 전에 이혼했으면 지금 이혼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제 이혼을 시작하면서 빨리 끝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안 되죠, 그러면. 아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14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죠, 그건. 서로에 대한. 재산이 14년 동안 딱 붙었는데, 그걸 어떻게 두 달 만에 떼어내요? 더군다나 합리적인 대화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2년 전에 이혼 시작하셨으면 지금쯤 이혼되어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그나마 2년 뒤에도 내가 좌절하고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빨리 이혼하고 싶으시면요.
빨리 시작하세요. 제발. 인연은 좋게 걸리겠죠. 근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소송을 통해서 이혼 재판이라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내 삶이 막 무너지고 진흙탕에 빠지는 것처럼 착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든 지금 그곳이 진흙탕이란 말이에요. 아니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른 사람 탓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진흙탕에서 나오려면 당연히 진흙이 온몸에 묻겠죠. 진흙이 묻는 거 싫어하시면 안 되죠. 내가 만든 진흙인데. 그쵸? 그 진흙을 다 덜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게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이는 중학교 진학을 회의로 선택했던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서 속옷가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이 책들과 내 난시 안경을 좀 가져오자 인간적으로.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이혼을 한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인간적인 걸 요구하고 인간적이지 않다고 또 비난을 하나요? 이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혼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너지는 소재를 자꾸 찾으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는 건요. 상대방도 자, 나는 이혼한다고 하고 조정 신청서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줄까요? 관계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협상은 끝난 거예요. 협상 안 되죠. 근데 이런 협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자, 협조를 안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협조를 안 해줄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세대주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겠는데 세대주라고 한 걸로 봐서는 명의가 이범수 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혼 소송할 때요. 소송뿐만이 아니라 이혼 분쟁이 있을 때 집 명의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죠. 왜냐면 아내가 나갔어. 남편 명의의 집이야. 남편이 비번을 바꿔. 아내가 들어오려고 해. 남편이 안 열어줘.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부부니까 들어가세요라고 해주지 않죠. 이건 형사 문제도 아니고 집 명의가 남편이면은 경찰은 그냥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혼 분쟁 중인데 내가 그 전처럼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고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굉장한 서로 간에 그런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은 없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이건 예상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누굴 탓하겠는가? 모두가 말리는 결혼을 우겨서 내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란듯이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분명 지난 14년의 결혼 생활은 SNS 속 정지된 나의 광고 사진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치열한 일상이었으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당연히 언제나 좋은 것만 있을 순 없죠. 좋고 나쁜 것이 공존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고 이 부분은 오케이.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말리는 결혼을 내가 우겨서 했어. 그러니까 보란듯이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다 말리는 결혼 내가 우겨서 했어. 그래서 나는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어. 왜? 보란듯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 분들 꽤 많은데요. 자, 여러분. 이혼은 언제나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는 이혼했어. 그래도 신속하게 하는 거고요. 이런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면 안 돼요. 후목은 불가조야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공자도 썩은 나무는 버리는데 여러분이 공자보다 더 뛰어나진 않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걸 썩은 나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손질하고 있으시면은 나도 망하고 쟤도 망하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한테 노래를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라. 왜 그렇다고요?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돼지를 짜증나게 할 뿐이다. 돼지를 짜증나게 하면 안 돼요. 돼지는 돼지의
삶의 방식이 있죠? 그대로 둬야 돼요. 왜 돼지한테 노래를 가르치려고 하냐는 거죠. 내 잘못이죠? 근데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막 이야기 또 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공자님이 이야기하셨죠? 군자는 자기한테서 찾고 소인은 남한테서 찾아요. 원인을. 원인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있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행동은 또 쟤한테 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 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질이에요. 내가 본질이고 내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립이잖아요. 공자가 30살에 달성했다는 그 이립, 그거는 내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립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립할 수 없어요.